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봄나무 이 작품을 이상국 작가의 봄나무 작품을 함께 보면서 작품 읽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에 대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핵심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학생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교과서 16쪽입니다. 자, 16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봄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겨울 동안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무가 봄이 되어 마침내 이파리를 피워내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면서 값진 것을 성취하는 나무의 모습, 시련을 견디며 값진 것을 성취하는 나무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내용과 표현에 유의하면서 이 봄나무를 낭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 봄나무에 나타난 나무의 상황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무의 상황과 시에 담긴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시 봄나무의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과 표현에 유의하면서 시 봄나무를 낭송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 봄나무에 나타난 나무의 상황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상황과 시에 담긴 심미적 체험 바탕으로 시 봄나무의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 봄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시 봄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련과 상처를 견디고 이파리를 피운 나무의 모습을 보며 얻은 감동과 깨달음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의인화하여 표현한 나무의 모습에서 시에 담긴 시인의 심리적 체험을 추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화하여 표현한 나무의 모습에서 시에 담긴 시인의 심리적 체험을 추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 내용이나 표현에서 자신이 느낀 감동이나 깨달음을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련과 상처를 견디고 이파리를 피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얻은 감동과 깨달음, 이것을 전하면서 의인화하여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의인화하여 표현한 나무의 모습에서 시인의 심미적 체험을 함께 추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내용과 표현에서 자신이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의 상처를 입은 곳이나, 자, 눈보라의 상처를 입은 곳이나, 자, 눈보라의 상처를 입은 곳이나, 자, 바로 이건 뭡니까? 바로 나무의 몸이 아픈 자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몸이 아픈 자리 첫 번째. 그 다음에 빗방울에게 얻어맞았던 곳. 이거 같은 경우 또 뭡니까? 그쵸. 나무의 몸이 아픈 자리 2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에서부터 4행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무의 몸이 아팠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몸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자,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렇죠. 겨울 동안 나무가 견뎌낸 시련입니다. 그래서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뭡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 이게 바로 이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5에서부터 12행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픔을 느끼게 된 원인입니다. 그런 마음에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자, 헌데 같은 경우에는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입니다.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 그래서 마음이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3행부터 14행까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상처와 아픔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죠.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자, 먼저 갈래입니다. 갈래는 자유시죠. 왜냐면 특별한 형식이 있는 정형시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유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입니다.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의지적, 교훈적이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시련을 견디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한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픈 나무의 상황과 원인, 아플 때마다 나무가 한 일을 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의인화했죠. 의인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의인화했다는 거는 바로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뭐 외로움을 견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이 아픈 나무의 상황과 원인, 그리고 아플 때마다 나무의 한 일을 제시하고 있죠. 나무가 한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았고, 자, 그 다음 봄나무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의 아름다움입니다. 내용의 아름다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에서 숭고함을 느낄 수 있음 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한편 이제 표현의 아름다움은 뭐가 있습니까? 표현의 아름다움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사람처럼 그려낸 표현에서 감동과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뭐처럼 그려냈어요? 아까 의인화라 그랬죠? 바로 사람처럼 그려낸 표현에서 감동과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작가에 대해서도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이상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양양 출신의 시인으로 겨울의 시, 이제 1976년 시, 이제 겨울 추상화가 이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상국 작가 같은 경우는 향토적 서정에 뿌리를 두고 자연과 현실을 시에 담아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의 주제는 대체로 주로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민으로서의 삶,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제는 주로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민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이제 시가 대체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국 시인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상국 작가의 봄나무를 함께 작품 읽기를 해보고 그리고 해설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 봄나무, 이상국 작가의 봄나무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학생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